다른 데 막 이만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요만한데,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요만한데. 요만하면서 이 지구 환경은 오지게 지키죠. 진짜. 그것도 심지어 그 이 유로 따라가면서. 그냥 우리나라가 이 문제야. 존나 서민의식이 강하다고.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네, 반갑습니다. 남한량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어요. 예, 제가 좀 영상을 좀 많이 좀 만들어야 되는데 좀 게을르다 보니까 이렇게 미루다가 좀 하게 됐네요. 자, 자주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요즘에 좀 핫한 클래식 바이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이 GB35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GB350을 약간 처음 접한 게 그 인스타를 하다가 이거 아마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스타를 하는데 여기서 그분이 일본 분인지 아니면 뭐 약간 대만? 뭐 약간 동남아 쪽? 하여튼 동양이긴 해요. 뭐 이쪽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 GB350을 굉장히 이쁘게 꾸며서 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델의 베이스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로켓 카울에다가 이거 꽤 유명하더라고 이분.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막 캐노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핸들은 이제 완전 셰퍼 핸들로 딱 만들어져 있고요. 머플러는 그 메가폰 머플러죠. 그러니까 그 CB404에도 비슷한 느낌의 메가폰 머플러인데 쌍으로 이런 식으로 딱 해놓은 이런 차예요. 여기 뭐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렇게 금색인가 흰색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이쁘게 꾸며서 타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 걸 보고 와, 저 바이크는 뭘까 튜닝이 되어 있는 내용 같기는 한데 도대체 어떤 게 베이스가 되나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GB350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바이크를 그 이후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됐는데 뭐 당연히 국내에는 안 들어온 바이크죠. 국내는 안 들어오고 뭐 일본, 인도 그리고 뭐 동남아 쪽 뭐 그런 쪽에 이렇게 나온 바이크더라고요. 왜 이런 거는 국내에 안 들어오는지 참 아쉬워요. 그죠? 근데 요게 뭐 국내에 안 들어온 게 뭐 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유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유로5. 이제 유로5 플러스인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 유로5에 대응이 되어 있는 기종은 국내에도 들어오는데 유로5 대응이 안 되는 차는 국내에 수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제 차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못 들어오죠. 일본 차들이 못 들어와요.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차들이 국내, 이 한국 빼고는 아시아 전역에 깔리죠. 네, 아시아 전역에 다 깔려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다 타는 거를 우리나라만 못 타. 그런 거죠. 근데 이 유로5를 만들어 놓은 그 유럽 차들은 애초에 유로5니까 얘네는 개발할 때 여기에 맞춰서 개발할 거 아니야. 이런 것들만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듣다 보다 보면은 이 유로5를 쓰는 거는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왜 대체 이런 환경 뭐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선진국 땅덩어리 더럽게 넓은 이런 데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 뭐 중국, 뭐 인도 뭐 이러면 우리나라면 진짜 다른 데 막 이만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요만한데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요만하면서 이 지구 환경은 오지게 지키죠. 진짜. 그것도 심지어 그 이 유로 따라가면서 그냥 우리나라가 이 문제야. 존나 서민의식이 강하다고.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인스타에서 보게 된 제품이었고 보고 너무 오토바이가 좀 이뻤어요. 딱 보자마자 되게 이쁘다. 그러니까 그 튜닝된 내용을 봤을 때 이쁘다. 그리고 좀 국내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국내 대응이 되는 차가 들어오게 되죠. 이제 이번에 들어옵니다. GB350이. 근데 이제 GB350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GB350C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노멀이 있고 S가 있어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뭐 RS라는 모델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거만 갖고 왔고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GB350C죠. C. 네, C가 붙습니다. 이게 국내에 들어오게 되고요. GB350 중에서는 이제 클래식인 것 같아요. 보면은 밑에 있는 노멀하고 S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는 약간의 옵션 차이 느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금 외장 파츠가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용으로 쓰이는 파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일 큰 게 이 두 개를 비교해보는 게 제일 낫겠네요. 펜다, 그리고 포크를 감싸는 덮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그리고 탱크 형상이 다르더라고요.
시트가 이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얘는 이제 하나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자세히 보면은 뭐 리어 휀다도 바퀴를 그대로 감싸고 있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볼드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좀 떠 있죠. 그리고 사이드 카울의 형상도 다르고요. 엔진 부분이나 이런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뭐 완전 똑같은 것 같고 스텝 포지션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직접 앉아봐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머플러 형상이 다르고요. 머플러는 뭐 좀 클래식한 게 좀 이쁘긴 한데 그래도 좀 올드하죠. 근데 이게 정확히 진짜 말 그대로 클래식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현행에 있는 바이크들하고 비교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거를 본네빌과 그리고 스피드의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좀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외형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S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 상에서 좀 더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긴 거 봤을 때는 다 똑같은데 뭐 이게 좀 다른가?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달라 보이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 휀다도 더 작고요. 여기도 짧고 포크는 그냥 정립식 똑같고 뭐 깜빡이 좀 모양 다르네요. 클래식한 느낌이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뭐 얘는 약간 옵션의 차이 그런 정도인 것 같고 얘는 특유의 자기만의 외장 파츠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GB350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노멀만 들어와도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S는 아니어도요. 클래식과 노멀 이 두 개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왜냐면 이게 너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옵션의 차이의 느낌이라서 만약에 노멀만 갖고 와도 얼마든지 튜닝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델을. 근데 얘는 좀 너무 끼리 커지니까 이게 1번, 2번으로 들어와서 2번은 알아서들 꾸며서 S로 만드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았을까. 뭐 제조형은 3개 다 들어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C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요거는 좀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주변에서 누군가가 입문을 얘기를 한다면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거 사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C가 돼버리니까 선뜻 추천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좀 모양이 그닥 실제로 좀 봐야 알겠지만 타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겉으로만 봤을 때는 추천하기가 조금 꺼려집니다. 좀 애매해요. 이게. 자, 근데 이거를 애매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그냥 기다리고 있죠.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으로 이걸 갖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입문을 누가 한다. 그러니까 이소를 따고, 너무 갑자기 뭐 큰 차를 타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다루기가 쉬우면서 저렴하면서 유지비도 괜찮고. 내구성도 좋고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지금 이 GB350이 나와버리면은 모든 입문 바이크를 얘가 이겨버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제 모든 입문 바이크는 뭐냐면은 이 가격과 그리고 클래식을 타고자 하는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저렴하면서 클래식 룩을 타고자 한다. 이 두 개가 맞춰져야 돼. 그리고 추가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입문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없는 분. 진짜 발인이. 이 진짜 발인이한테 이게 추천해주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이제 만약에 누가 클래식 바이크를 가지고 이소 입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하는 바이크 몇 개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로얄 350들이 있죠. 근데 저는 사실 로얄 350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별로 로얄 350 시리즈를 입문용 바이크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조금 클래식한 맛은 떨어지지만 스바르트 250이나 스바르트 400 만약에 클래식 바이크라면 그리고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뭔가 스타일도 조금 유니크하고 싶다? 그러면 CRF 현재는 CRF 300이죠. 이거 다 신차 기준입니다. 신차 기준. 좀 이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로얄 350을 대부분 많이 선택을 하죠. 많이 선택해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 때문인 것 같아요. 넘사야.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로얄 350 중에서 얘네들이 제일 비싼 게 메테오인데 메테오가 590만 원 정도 되죠. 600만 원이 좀 안 돼요. 근데 너무 싸다 보니까 많이 입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뭐 좋죠. 이 정도 입문하면.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스바르트 250은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뭐 할인 같은 거 하면은 스바르트 250은 거의 뭐 한 400만 원대 수준이고 이것도 거의 뭐 500만 원대 수준이었죠. 이제 신차가 나오니까 바뀌는 거지만 신차 기준 할인이 아닌 기준에서는 400이 거의 뭐 지금 24년도에 나오는 건 이제 거의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그죠? 근데 신형이죠, 신형. 근데 이거 이전 거는 뭐 한 중고로 해도 6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예, 한 500만 원 선, 600만 원 선. 근데 뭐 이때도 이제 어차피 비싼 차였으니까. 그리고 250은 이제 나오지도 않죠, 신차는. 예, 신차는 없어졌어, 250. CRF 같은 경우도 300L이 거의 한 800 중반 정도 하죠.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 뭐 레벨이 있을까요? 레벨 500도 한 900 하죠. 그리고 저게 있구나. 맞아. CL이 있어요. CL 500 같은 경우도 한 900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좋은 바이크들인데 추천하고 싶으면은 이 라인에서 추천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클래식 메테오 헌터 600만 원 안 하는 이 바이크들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잖아요. 30% 이상, 30%가 싸버리니까 차이가. 그래갖고 저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이 로얄 차들이 그만큼 입문용으로서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GB350이 나오면서 그 입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꺾일 것 같기는 하죠. GB350C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GB350 같은 경우에 대적할 만한 내용이 있는 차들이 결국에는 로얄 엔필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혼다와 로얄 엔필드가 거의 동급으로 붙어야 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거죠. 로얄 350 시리즈.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클래식, 메테오, 헌터. 자, 이게 이제 요렇게 지금 보면은 얘네들을 비교를 만약에 한다 쳐봐요. 그럼 이 비교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다면은 무조건 혼다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GB350을. 그럼 왜 혼다를 선택을 하느냐? 이 혼다니까. 로얄 엔필드와 혼다의 차이.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크 자체는 많이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했죠. 이거 재원입니다. 재원. 이 두 개의 재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대표적으로 GB350과 메테오로 재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가격이죠. 네, 한번 봅시다. 자, GB35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648만 원으로 나온대요. 국내에. 좀 크게 쓸게요.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648만 원. 그리고 메테오 같은 경우에는 599만 원. 이건 그냥 600만 원으로 하죠, 편하게. 자, 그럼 두 개의 가격 차이가 지금 차이가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약간 넉넉하게 뭐 그렇게 50만 원 차이. 뭐 이것저것 옵션 하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5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로얄과 혼다인데 같은 350cc고요. 외형도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만약에 이런 스타일의 외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둘 중에 뭐 탈래? 이러면은 무조건 혼다를 타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다른 재원. 지금 최고 출력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은 최고 출력이 5,500 RPM, 최대 출력이 6,100 RPM. 그리고 마력이요. 2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20마력이거든요. 20마력. 그리고 얘는 21마력이에요. 이거는 차이가 없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 그리고 뭐 로얄이 조금 더 RPM을 높게 쓰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최대 토크는 3000 RPM에 29. 얘는 4000 RPM에 27. 최대 토크는 또 얘가 좀 더 높죠. 자, 시트고를 보면은 시트고 800이에요. 그리고 클래식은 765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둘 다 비등비등해 보이는데 얘가 의외로 시트고가 좀 더 높아요. 이 800의 시트고는 낮은 편이긴 하죠. 낮은 편인데 그렇다고 이제 완전 낮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정도? 낮죠. 이건 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거 로얄 차들은 엄청 낮아요. 시트고가. 연료 탱크는 13, 연료 탱크 15. 뭐 이건 뭐 큰 의미 없고.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상으로 봐도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로얄 350 시리즈랑 GB350 시리즈랑 재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재원 동급이라고 봐도 돼요. 자, 재원 동급이고 가격 50만 원 비싸고요. 그리고 혼다와 로얄 차이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디자인도 거의 유사하잖아. 디자인도 유사. 차이점은 혼다냐 로얄이냐 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C 모델밖에 안 들어오니까요. 이거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 C 모델의 외형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로얄 엔필드의 클래식 350도 마음에 들어 하겠죠. 같은 외형이니까.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외형이 마음에 든 사람은 이 둘 중에 뭘 사냐? 무조건 이걸 사겠죠. 이건 뭐 말해서 뭐예요, 그죠? 무조건 이걸 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재원 다 동급이라 그랬잖아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심지어